오늘 여기 청주에서 오신 분이 계셔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서울에 거주하신 지가 오래되셨습니다만 충북 청주에서 총각대 내려가서 한 20년 정도 거주를 하고 소액 경매로 전업하기 전에는 좀 제법 큰 트럭 운전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영으로. 그래서 트럭에서 잠을 자고 이러다가 그 화물 중재를 제가 좀 제법 해봤었습니다. 특수한 트럭을 중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40살이 넘은 시점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뭘 좀 하고 싶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지금 현업에 계시면서 경매를 공부하시다 보면 순간적으로 어떤 충동이 일어나실 겁니다. 그런 충동이 저는 좀 상당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할 때가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화물 운전하면서 책을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 불규칙한 생활, 또 기존에 일을 해야 되니까 거래처에 대한 응대 이러다 보니까 수면 시간이 부족했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유튜브가 상당히 많이 발달을 해서 이런 것이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끔 전적으로 도와주신 주식회사 SFR의 창시자인 전선규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한 번도 뵌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너무 어려워서 길바닥에서 힘들어서 이제 갈 데가 없다고 이런 생각까지 갔을 때 유튜브 영상으로 제가 접했던 카카오톡의 이사님, 박용우 이사님께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이 관점을 바꾸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매에 대한 관점을 제가 바꾸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저는 현장을 보는 눈이 바뀌어졌던 것 같습니다. 영어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웨스트라이프인가? 그쪽 노래가 있었어요. You raise me up. 두 분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관점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상당히 추웠죠. 오늘 예식장에 계신 신부님들은 상당히 떨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옷이라도 잘 입었지요. 차 안에 있던 생수가 얼려 있었어요. 생수가 차 안에 있는 것이 얼었다. 물을 마시려는데 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관점이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빙하가 얼었다가 녹는 물이 그렇게 육각수라 좋다고 하는데 내 차 안에 빙하가 얼었다가 녹는 물이 있네? 이 물 마시면 육각수를 내가 흡입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하층을 왜 강조하겠습니까? 솔직히 LH공사에서도 근간에 중개사분들한테 내려온 공문을 보면 지하층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수용해서 배제됐습니다. 또 제가 목동에서도 지하층을 고쳐봤습니다만 행복주택 사업하시는데 글쎄 지층을 좋아하실까요? 하지만 현실은 1억 밑에 조회를 해보시면 특수경매 말고요. 생활을 거주하는 서울에 1억 밑에 집을 쳐다보면 지층이 한 70% 이상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관점을 좀 바꾸자는 식으로 생각을 하던 뜻을 전성규 소장님이 발표를 좀 해달라 이 말씀하시길래 솔직히 발표하기 싫었습니다. 왜? 꼴랑 2년 공부한 거 이거 다 밝히면 저희 경쟁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소탐대실이라고 하시더군요. 너가 가진 걸 버려야 너는 더 새로운 걸로 올라간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제가 모 카페나 이런 데다가 사진과 함께 항시 글을 올리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공부를 하시거나 거기에 고민을 빠지신 분들은 제 글을 보면 이 친구 이렇게 고치는구나. 이 친구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걸 알으셔요. 지금은 고도 지식사회이기 때문에 저도 카페나 전시장에 가면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솔직히 이런 자리에 저는 앉아가지고 소액경매 검색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만큼 제가 가진 걸 내놓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전 소장님께서 결단을 내셨어요. 너가 더 커지려고 생각하면 너가 가진 걸 내놔라.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런 시간을 주신 전성규 소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15분, 15분, 20분씩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물찬 지하집을 경매한다. 두 번째가 1천만 원 가지고 서울에서 집 산다. 세 번째가 수도권 반지하집 이렇게 팔았다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이제 슬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매를 공부할 때 책으로 익숙하게 볼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계기는 어느 날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었는데 화물차 운전을 하다 보면 기름을 하루에 한 번씩 넣습니다. 주유원이 기다리는 시간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걸 보고 나이가 저보다 많았던 분이에요. 이렇게 공부할 수 있구나.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화폐경제와 부동산, 자본에 축적된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유통만 하고 날로 주고 이러면 돈이 되고 이 화폐가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 그 정도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정작 공부할 시기를 버렸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40이 한참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공부에 습득하는 방법이 우리는 열심히 지식의 습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가 연력화학을 좀 공부했던 사람인데요. 보일러의 개념을 깨우치기가 너무 어려워서 보일러가 전시된 거를 무려 3년을 찾아가니까 연력화학이 통달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단어를 왜 올려드리냐면 다국적 기업에서 간단하게 딱 3글자로 올린 이 슬로건이 저한테 지나면서 들려왔었어요. 한마디로 이거 한글로 해석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 시도해라. 시도해라. 아주 의역을 잘 하십니다. 저는 그냥 직역으로 해보겠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기. 실제로 저는 경매를 맨 땅에 헤딩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무식했냐면요. 임장을 가면 지금도 테더링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4년 전에 저는 테더링을 이용해서 차 안에 노트북을 가지고 임장지에 가서 시골에 있는 임장 현장의 물건을 검색했었던 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운행 중에도 화물차 안에서도 테더링으로 검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장을 봐야 내가 어느 정도 지식 습득이 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걸 제가 느꼈었어요. 정말 위험천만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딱 지나니까 제 주머니에 아무 돈이 없어요. 자금이 완전히 유실돼가지고 전문가의 조언 없이 그냥 제가 한 거였던 거예요. 이게 이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저는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덧 서울 한복판에서 주머니에 돈이 없이 그냥 서 있던 사람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저 경매 검색하는 것만 습관이 붙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경매를 작은 거나 지금의 지하를 봤던 거 아닙니다. 저 수익률 무지하게 중시했던 사람입니다. 첫 경매가 13가구가 있는 청주의 용암동의 건물을 제 스스로 잡았던 겁니다. 13가구, 말이 13가구죠. 혼자 한번 명도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병합사건이었어요. 배당이 언제 잡힐지 몰랐습니다. 진성유치권이 들어있었어요. 이것을 경매를 직접 낙찰받아서 잔금까지 대출받아서 수리해서 매각까지 불과 4개월 만에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조금 한번 해보니까 제 스스로 희한한 짓을 하는 겁니다. 다시 다가구를 또 건드렸어요. 또 그 다음에 또 건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채는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이 왜 갑자기 지하로 눈을 돌렸을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게 지하집이죠. 골라 경매한다. 여기서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느덧 서울로 올라오니까 주머니에 돈이 500만 원도 없었습니다. 경매는 계속 하고 싶었습니다. 경매를 하고 싶은데 여기 수식 하나 붙일게요. 중소도시에는 지하집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서울, 수도권에서 서울만 유독 지하집이 많아요. 근데 수식 하나가 붙었죠. 네, 저는 물이 찬 지하집만 골라 경매합니다. 내일 모레도 저희 회사에서 응찰을 할 집이 지하입니다. 이렇게 된 계기가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의 저를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끔 해준
아주 지독하게 물차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깨달은 겁니다. 어떤 집일까요? 어느 동네일까요? 가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서울입니다. 달리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강이 있죠? 이쪽에 산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OECD에 가입된 국가이고 국가 브랜드보다 어쩌면 수도의 브랜드가 더 높아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산과 강이, 그것도 큰 강이 같이 있는 이런 수도는 세계적으로도 얼마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저는 지하를 고르고 저희 어머님 앞으로 낙찰도 받고 제 지인의 일도 도와주면서 정확히 2년 사이에 이 빨간 점들이 제가 겪었던 사건지입니다. 저는 다른 분들의 사건을 논하거나 지나간 사건도 아주 오래된 사건 아니면 제가 안 겪었던 거는 소재로 쓰지 않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밴드의 멤버인 분도 계시고 또한 화요 토론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화요 토론에 참관하신 분도 계시고요. 토요일 날 임장 같이 가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직접 하면서 설명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사건지를 다 가보고 토론합니다. 2년 반 동안 이 정도 사건을 치렀다고 하면 상상이 가십니까? 그 정도로 제가 미쳐 있었던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어느 동네를 갈까요? 양천구입니다. 참 좋은 동네입니다. 교육 환경이 좋아서 기흥이나 용인 쪽에 큰 아파트에 살으셔도 이쪽에 와서 한 달 월세 60만 원을 내고 11평, 12평에서 기거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 교육열 높으시죠. 그래서 교육 환경이 좋아서 이쪽에 제가 어느 곳을 택했었습니다. 어딜까요? 지층을 고를 때 저는 그 수익성을 본다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치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위치는 어디냐면 목동역 아시죠? 유동인구가 엄청나죠? 양천구가 우리나라 서울의 다음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인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주상복합이 생길 수 있는 3종 지역에 지층 빌라가 저한테 검색해서 나타났었어요. 목동역에서 정확히 150m인데 산동네가 아니고 평지 등고선으로 150m, 홍익병원 뒤쪽이었습니다. 또 인접해 있죠? 로데오 거리. 그러니까 여기는 주상복합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한 빌라를 얼마에 낙찰받았느냐? 법사 감정가의 51%. 제가 바지를 세운 게 아니라 차순위가 그때 있었어요. 기가 막히게 잡은 겁니다. 한 세대에 두 가구가 전입이 되어 있는 상태의 지층 빌라를 법사 감정 51%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보통 깨달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놀랐냐면 지금도 이 사건을 생각하면 고양이가 놀라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털이 솟지 않습니까? 제 머리털이 솟습니다. 이거 한번 겪고 나면 머리털 솟습니다. 지층, 소액이고 권리관계가 단순할 것 같아도 그 정도로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길래 이렇게 되느냐? 싸다고 잡으시면 이런 일 벌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51%의 낙찰받은 집이 이렇습니다. 저희 아버님입니다. 솔직히 자식이 40 넘어서 한 달에 5, 600만 원씩 현찰 만지던 떳떳한 트럭 소유주가 경매짓 한다고 70 넘은 노인이 어찌 할 바를 몰라서 물 퍼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저희 아버님 연세 비슷한 분 계십니다. 자식 경매짓 한다고 하면 이런 일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 지층을 고칠 줄 안다고 제 건방을 떨어가지고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배관 잘려 있죠? 이쪽에 보일러가 있으니까. 이 배관 잡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다음날 딱 오니까 물 찬 거예요. 뭔가 내가 잘못 건드린 겁니다. 지금 같으면 제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사무소 가서 펌프 빌려다가 퍼낼 텐데 어찌 할 바를 몰라서
물 퍼낸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럼 이 사진은 뭐예요? 자, 바닥을 열심히 이제 잘 난방선까지 깔았습니다. 30년 경력자의 손을 빌려서. 이 집 문제 없어. 나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 다시 물차기만 해봐라. 실제로 이런 자신감에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뭔 사진이냐고요. 바닥에다가 난방선을 잘 깔고 불을 피면 이 양생 콘크리트가 마르는 것이 보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현장에서 자고 일어났는데요. 현장에서 잠을 자면서 오수배관이나 실배관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잘 말랐습니다. 근데 닷새, 엿새 지나가면서 밑에 이상하게 습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왜 이러지? 방수 잘했다는데? 하도 이상해서 뜯어봤더니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 통합해서 말씀드리면 일주일 사이에 방바닥을 2번 뜯었습니다. 13평이지만요. 방바닥 2번 뜯으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질려버립니다. 알고 봤더니 이 집은 한 요 정도까지 물이 찬 이력이 한 3번 있었대요. 동사무소 관할 담당자 만났더니 이 주소 얘기하니까 진절머리를 내더라고요. 자, 여기서 제가 경매짓 한다고 자본금이 많이 유실된 상태에서 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권리분석 잘하면 경매 잘한다고 했는데 우리 그렇게 공부 안 하십니까? 카페에 보면 권리분석 기본이라고 하시잖아요. 권리분석 잘했어요, 저. 한 세대에 전입원 2세대가 있는데 이것은 후순위니까 명도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땅은 3종이니 내가 이 권리분석에서 밀릴 것이 없다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명도 잘하면 경매 잘하는 걸까? 여기 경매 직접 본인이 낙찰 받아보신 분 계세요? 자유롭게 하자고요. 오늘 날도 추우니까 이게 8월 이런 때 움직이셔야지. 네. 제 눈에는 한 10분 계시네요. 명도 직접 하십니까? 소리 질러도 괜찮습니다. 명도 직접 하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명도하고 왔어요. 저는 제가 하지 않은 거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명도하고 왔습니다. 명도가 제 생활이에요. 현장이 제 생활이고. 자, 이 집 명도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여기 경매하신 분들 중에 명도 직접 하신 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잔금 내기 전에 명도 해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대단하십니다. 잔금 내기 전에 명도 해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여기 오신 분들 수준이 상당하시네요. 그럼 손도 안 들고 대답 안 하신 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 물건지가 좋아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바로 해줬는데 명도 하기 전에 잔금 내기 전에 명도를 했어요. 그것도 온화한 분위기에서 2세대를. 수리 잘하면 경매 잘하는 걸까? 요 3가지 문장이 왜 떠올랐냐면요. 사람이 괴로워야 이게 뭐가 떠올라요. 우리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들 왜 예전에 영어사전 귀할 때 영어 단어 외우려면 화장실 가서 그 좀 고통스러운 통변에서 그 단어 외우고 그 종이 씹어서 드셨잖아요. 달달 외우는 거 잘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 3가지 문장을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이 집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이론이나 수리 기법 자체가 문제가 많았던 거를 처절하게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하여튼 무지하게 괴롭혀요. 그러니까 집 주변에 있는 집수정 펌프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눕혀져 있냐? 이걸 전기 배선이 잘못되어 있느냐? 아니면 오수 정화조 펌프 쪽에 문제가 있느냐? 해서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한 몇 들어가도 되는 정화조 칸이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전기 배선을 제가 직접 고쳤어요. 아니면 상수도가 문제가 되느냐? 온갖 거를 제가 다 상상을 하는데 사람이 괴로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의 평이한 말은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선생님들도 경매를 공부하시다 보면 일상적인 평이한 말은 듣기가 싫으시죠. 특히 여기 사모님들 몇 분 안 계신데
어르신, 남성분이 경매에 꽂히면 여성이 옆에서 사모님이 여보 밥 먹어요 소리도 듣기 싫을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사모님이 경매에 꽂히시거나 재테크에 꽂히시면 남편이 하는 평이한 말이 듣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 정도로 미치거든요. 자, 이때 제가 정화조 펌프 속에 들어가가지고 고치면서 생각을 한 게 있어요. 내가 이 세 가지를 정말 한다고 했는데 51% 법사 가격에 낙찰받은 이 집이 나를 이렇게 괴롭힌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때 유튜브를 좀 이제 접하기 시작했어요.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시연회,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때 아이폰을 시연을 하면서 이 단어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팟, 브레이크스루, 인터넷 커뮤니케이터, 폰. 세 가지는 달리 볼 수 없다. This is not separated three devices, just one device. 이게 제 뒷머리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기존에 학원, 카페, 온 지식을 다 뒤져봐도 수리하는 공법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하층 권하지도 못하고 저를 가르쳤던 멘토조차도 지하 피하라고 했었어요. 다친다. 다친다. 그래서 그때 이 세 가지를 나는 마스터하지 않으면 난 죽는다. 왜? 돈이 있어야죠. 솔직히 톡 까놓고 말씀드릴까요? 부동산? 이론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분 계십니다. 왜? 돈 많고 시간 있는 분이 이긴다. 화폐 경제는 화폐 가치가 추락하니까 불황 때 한 번 조정 들어가고 다시 부동산은 올라가기 때문에 돈 있고 시간 있는 분이 이긴다. 근데 그 이론은 그 이론이고 저는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5, 600만 원 가지고 해야 되는 이 경매 시장에서 내가 지하를 마스터하지 않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강남 가서 살면 좋죠. 저도 아침에 강남에 출근을 해봅니다. 좋아요. 아파트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가지 못하는 이 자본금 가지고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처절하게 깨달은 겁니다. 이 집이 저를 아주 산산히 저를 분해해 줬습니다. 다시 서울 상공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여름입니다. 1년 동안 자다가도 생각하고 하필이면 돈이 없어서 15평짜리 창고를 얻어가지고 제가 잉여자재를 갖다 놓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지하예요. 서울에 15평 지하 창고 월 임대료 제가 얼마에 쓰느냐? 월 3만 원에 씁니다. 왜 3만 원일까요? 왜 3만 원일까요? 좁고 불편하고 전용 계단이 있고 널찍했어요. 탁구 칠 정도로 넓어요. 왜? 물차기 때문에. 앞서 있던 분들이 물차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시련이 저를 도와줬던 겁니다. 물찬 지하 창고, 물찬 저 집이 징그럽게 저를 속삭이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왜 물이 차는지를 제가, 왜 어디서 물이 나와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여름입니다. 이제는 관악구로 가봤습니다. 관악구는 제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오랫동안 사셨던 곳이고 제가 지금도 하루에 한 번씩은 창고 때문에 가봅니다. 관악구. 예전에 봉천동 달동네가 아닙니다. 여기로 갔습니다. 어디일까요? 서울대 입구역에서 상도동 고개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지금 은천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은천초등학교 옆에 지층 빌라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명도를 하고 이렇게 여기도 물 찼죠. 이 집을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이분 체격이 좀 틀립니다. 예, 저를 도와주는데 여기 좀 곡선이 좀 이래요. 요것이 이게 이제 명도를 하고 바닥을 드러냈을 때 이렇게 물이 질퍽질퍽하죠. 스티로폼도 있고. 여기 이분이 이제 뭘 또 관찰하시네요. 이 스티로폼이 물을 먹으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 집 명도할 때 좀 힘들었어요. 회방 한 골을 넣으셔가지고 했는데 좋게 해결을 했습니다. 이사비 드렸어요. 이사비 많이 드렸습니다. 이사비 얼마 드렸을까요? 43만 원.
인사비 드리고 좋게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딱 갔더니 누가 살고 있느냐? 서서방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서방 요만한 서서방이 살고 있는데 그 43만 원이라도 받으려고 끝까지 회방한 걸 넣었던 걸 좋게 해결했어요. 그리고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고친 겁니다. 자, 이 집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두 가지 사실이 저를 엄청나게 힘들게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다 버리고 있죠. 어느 한 번도 이 지층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고 제 멘토조차도 버렸거든요. 카카오톡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것이 대상을 봤을 때 이것이 습관이 될 수 있느냐 하고 물었었는데 저는 반대로 이걸 응용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느냐를 여쭤봅니다. 지층이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지층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떻습니까? 지층 못 써. 그럼 지층 산 사람 뭡니까? 투자 때문에 사셨겠죠. 재개발, 재건축에 대지권은 정확히 있으니까. 가격에 비해서 전용이 넓으니까 세입자가 있을 것이고 이런 고정관념으로 지층을 했는데 지층이 이만큼 악독하게 사람을 괴롭힙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제가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를 도와준 지층 빌라. 요거는 기술이 쉽다고 생각하시지만 요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요렇게 변해서 저는 1년 만에 이젠 지층을 마스터했고 물찬 지층을 보러 다니고 솔직히 감정평가서를 볼 때 저는 이 집이 물이 찰 수 있느냐까지 사진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 감별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이 벌써 27분이 지났네요.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1천만 원으로 서울에서 집 산다. 요즘 1천만 원으로 뭐 경매한다, 뭐 한다, 이런 글이 많으신가 봐요. 카페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해서 손드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0만 원의 집을 서울이든 지방이든 사보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다시 한 번. 1,000만 원으로 집을 서울이든 지방이든 사봤다. 취등록 해봤다. 예, 한 10분 계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1,000만 원 가지고 집 사봤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6분. 그러면 서울에서 1,000만 원 가지고 집을 샀다. 한 분, 두 분. 근데 여성이시네. 저 남성분. 2대2이십니다. 그러면 금액을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검색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500만 원 가지고 서울에 집 샀다. 한 분 계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예, 됐습니다. 집을 취득하는 거는 잔금을 청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계약금이 아니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항목은 계약금 500만 원 가지고 서울에 집 샀다. 이게 아니에요. 500만 원 가지고 내가 취등록을 마쳤다. 서울에. 아까 그 사모님. 또 다시. 예,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금액 줄여볼게요. 250만 원에 서울에 집 취등록했다. 손 들어보세요. 또 드시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사모님, 한번 일어나 주세요. 이쪽으로 나오셔서 강의하셔야 될 것 같아. 어느 동네예요? 어느 동네? 어디요? 면목동. 이따가 저하고 연락 좀 하시자고요. 왜냐면, 제가 면목 돈 없는 집수리 해가지고 76년씩 집을 팔았었거든요. 금년에. 제가 그거 다 드릴게요. 그냥. 저하고 같이 좀 하자고요. 와, 대단하시네. 안 나올 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오시니까 제가 당황하네요. 그럼 제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부님이 오셔서 강의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자, 한번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우리 딸하고 머스매가 연 차이가 2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필리핀을 좀 갔습니다. 공부한다고. 제가 젊었을 때 총각 때 뉴욕에서 한 1년 살아봤기 때문에 언어는 어렸을 때 이렇게 좀 습득하는 게 좋더라고요.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엄마는 불란서 유대인, 아빠는 영국 유대인 이러면 이 보스트 랭귀지를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한 자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필리핀에 두 녀석이 다 가버리니까 이게 교육비 때문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엎친 데 덮친다고 이 딸아이가 적응을 않고 일부러 와버리더라고요. 제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근데 현실적인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저는 가상적인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경매를 어느 정도 돋아서 제대로 공부해서 했으면 우리 아버님 물 안 푸게 하고 이렇게 좋게 해드리는데 지금이라면 제가 수용을 합니다. 가장 못나고 가장 실적 없고 가장 안 될 때 정말 길에서 저는 풀빵 팔아봤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잠은 잘 수 있는데 이 사춘기 여자아이를 현장에서 재울 수 있습니까? 학교 그만두고 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검정고시를 봐서 다시 자리를 잡아야 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사춘기인데. 이 아이를 현장에서 자면서 넌 뭐 돌아왔으니까 여기서 자자, 이게 됩니까? 머슴이면 괜찮겠더라고요. 애가 그때 삐뚤어지면 이거 잡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아니, 좀 어리면 엉덩이 때려서라도 하지. 이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왔어요. 저는 제가 가진 집 다 환금석을 만들기 위해서 다 팔았죠. 없어요. 야, 12월 달인가? 11월 달에 왔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월세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모른다니까요. 고시원은 제가 압니다. 근데 아이를 고시원에 어떻게 보냅니까? 그래서 하던 게 도둑질,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면목동은 참, 7호선 생겨서 상당히 좋은 동네인데, 그거보단 조금, 그래도 서울로 한번 찾아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검색값을 열심히 한번 찾았어요. 자, 여기로 갑니다. 저는 강북구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 뒤에 있는 도시가 또 있을까? 저 청주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예, 거기 청주대학교 위에 산 올라가기 좋죠. 근데 그걸 삽으로 퍼다가 서울로 갖다 놔보십시오. 그게 얼마짜리 집인가? 엄청나죠? 서울에서 평당 대지권 평당 700만 원이 안 되는 주택도 있으면서 이렇게 산세가, 심지어는 그 밑에 등고선이 얼마 안 되는 데서 내가 집수리를 하는데 새가 시끄러워서 일을 못 하겠어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니, 뭐 참새나 제비가 아니에요. 깍깍거리는데 아우, 뭐 새가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니까 그렇게 풍치지구로 보존을 잘하고 해서 저는 강북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필이면 이 동네를 발견합니다. 어딜까요? 약간 밑에네요. 이쪽은 아니네. 도봉구는 아니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겪었던 동네입니다. 혹시 미아동의 791번지 일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미아동. 와, 여긴 다 강남 사시는가 보다. 진짜 강남 사시는가 봐. 미아동에 791번지 일대가 있습니다. 그 동네가 검색에 발견이 됐어요. 검색이 발견됐는데, 제가 250만원 그러니까 아마 여기 인천 쪽에서 오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속으로. 아, 너 근생 잡았겠지. 근린생활. 아니에요. 주택이에요. 민법상 주벽과 지붕이 있으면서 주택으로 건축물 대장이 나온 거예요. 마포구 아현동에 가면 지하라고 해도 방공호, 대피소, 연탄 창고로 되어 있는 곳이 현황은 사람이 살면서 부동산 값어치를 가지고서 매매되는 적도 있습니다. 이게 재개발, 재건축 시에 딱지 받으려고. 그런데 주택이 아니면 값어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50만원 얘기하니까 사람이 사는 현황이지만 실제는 주택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 조그마한 점포 넣는 담배가게 그걸로 낸 거지? 아닙니다. 이 집입니다. 지금 실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문에서 이렇게 이쪽을 보면요, 인왕산 봉우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층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차 안에서 생수가 얼었으면 날이 추워 짜증나, 이게 아니고
빙하가 얼어서 녹았던 물을 내가 마신다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임장을 가면 791번지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간 곳이 1층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올라온 곳이 지층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오신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외우지 않으셔도 791번지 임장 갔을 때 요거 하나만 알아놓으시면 돈 법니다. 이 집의 앞에 요쪽에 주택이 경매로 나왔는데 1층이었어요. 근데 현황은 어떤 상태냐? 보통 차가 이렇게 들어가면 필로티 띄우죠? 요 필로티 주차장 아래층에 1층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낙찰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반대로 이 집은 지층이지만 이쪽 등고로 봐선 이 집 2층에 해당하는 정도죠. 자, 구조를 보겠습니다. 보일러실이 있고요. 여기에 욕실을 이렇게 틔웠기 때문에 어지간한 13평 구조의 빌라의 욕실보다 정확히 1.8배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이를 묵을 수 있게끔 꾸며줬습니다. 낙찰 가격 3,650만원, 대출 농협에서 받았습니다. 3,600만원. 그래서 명도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출산을 25일 앞둔 두째 아이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학원에서, 카페에서 배운 대로 당신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임으로 대항력이 없으므로 제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가면 강제 집행하겠습니다. 출산 25일 앞둔 여인한테 그 말씀 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합시다. 출산 25일 앞둔 아주머니 앞에 당신은 후순위 말소 기준보다 뒤니까 그냥 나가세요. 이 말 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사정을 얘기를 하고 솔직히 타협을 했습니다. 임산부 명도 오는 방법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때 아이 한번 놀래면 당신도 평생 힘들고 나도 가슴에 못을 박는 거 아니냐. 근데 나도 사정이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 좋게 하자. 당신이 여기서 출산을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냐. 좀 더 편한 데로 가서 거기서 출산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걸 학원에서 안 가르쳐줘요, 솔직히. 집행하는 게 최고가 아니라고요. 정말 타협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수긍하시더라고요. 내가 편한 데 가서 출산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50만 원 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100만 원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50만 원만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사를 잘 해드리고 나서 악수하고 딱 들어갔더니 집이 쓸만해요. 근데 보일러가 좀 오래됐더라고요. 보일러는 갈아줘야죠. 보일러 갈아주고 도배장판 딱 하니까 취등록 가는 데는 210만 원에 끝났고 보일러 50만 원, 도배장판에서 310만 원에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취등록은 250만 원이 아니고 210만 원에 끝낸 거고요. 도배장판, 보일러 해서 아이를 여기다 안착을 시켰습니다. 이게 저의 경험입니다. 이 사건 들춰보면 제 이름 돼 있고 지금도 제 앞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 실제 사례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끊임없이 검색을 하면 어떤 사건은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나한테 작용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궁핍한 환경에서 이런 걸 해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건 좀 방이 하나니까 좀 넓은 걸로 가겠습니다. 다시 강북구입니다. 참 저는 이 동네가 이렇게 좋아요. 아침에 강북구에서 일어나서 아침을 맞으면 참 다시 신혼이라면 첫째가 천재 될 것 같고.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유동입니다. 인수중학교 뒤쪽입니다.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요? 이 집입니다. 방에 2개입니다. 발코니 있죠? 근데 여기가 확장이 돼가지고 요 방이 아주 넓었어요. 어지간한 빌라의 안방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방 거실이 있었고 욕실이 있었고 이쪽이 통로입니다. 요거는 지금의 상태가 아닙니다. 간평에 나온 겁니다. 여기 제시외로 발코니가 있어서 이쪽에 발코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등기부상에는 전용이 9평이 안 돼 있었어요. 실제는 11평이 넘는 구조입니다.
옛날 오래된 집들이 좀 이런 특성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그럼 대지권이 얼마냐? 대지권 8평. 이런 조건이 좋습니다. 자, 이 집을 들어가서 명도 오는데 좀 힘들었어요. 아주 좀 이렇게 가시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뭐 멀쩡하시던데. 하여튼 뭐 좀 어떻게 잘 됐어요. 낙찰 가격 3,512만 원입니다. 감정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어서 감사했죠. 여기가 의경전철이 지나갈 그 발표 당시에 호가가 한 1억, 실제는 한 8천만 원에 거래되던 집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가고 나서 감정이 낮게 잡혔어요. 그럼 감정이 왜 낮게 잡혔을까? 거기까지는 알고 싶지 않아요. 제가 표현하면 되죠. 서울에서 방 2개를 특수권리 아닙니다. 지분경매 아닙니다. 유치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물건이에요. 누가 받았냐? 제가.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3,512만 원에 낙찰 받았어요. 자, 어떻게 됐느냐? 요건 명도 오고 난 직후에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직접 철거 같은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빗자루로 쓸고 이렇게 했죠. 요게 한 달 반 정도 만에 이렇게 합니다. 저 이거 돈이 많아서 이렇게 수리한 거 아니에요. 정말 돈이 없고 힘들 때 이거 그냥 까는 거 아닙니다. 이 밑에 보로코라고 아세요? 블록. 옛날에는 집을 지어서 지층은 보로코라는 걸 갖다 깔아가지고 수분이 위로 못 올라오게끔 하는 그런 그 방법을 썼어요. 가장 싼 자재입니다. 그 블록을 다 빼내고 다시 원점부터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방식, 대리석, 거실에 대리석 까는 방식 넣고 이렇게 해서 명도 한 다음에 한 2달 됐을 때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을까요? 저 이때 많이 남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팔았어요.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안 썼습니다. 4,800만 원에 어떤 아가씨가 사신다고 그래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저한테 아저씨 이렇게 고쳐서 팔아도 남아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선물 받은 것 같다고. 여기만 이렇게 고친 게 아니고 다 뜯어 고친 거였어요. 다 고쳤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희망을 가졌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BOT 1등급이 해당할 정도로 풍치가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거기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생활권에 대해서 기분을 좋아하세요. 자, 3번째입니다. 여기서 또 문장이 하나 잘못됐어요. 요거 서울로 바꿔야 됩니다. 2013년도에 제가 임장을 좋아하고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여기 중개사님 여기 앞에도 한 분 오셨네. 2013년도에 만났으면 저한테 악담했을 거야 아마. 제 집 팔아주신 분인데 2013년도에 철 모르고 임장을 다니니까요. 뭐라고 하셨느냐. 아니 요즘 집이 팔려요? 팔아야 돼요. 정신 좀 차려요. 집이 팔리냐고. 팔아야 된다니까요. 2014년이지 않습니까? 2013년 말에 딱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2013년도에 집을 어머니가 한 채까지 해서 8채인가? 7채를 팔았더라고요. 그러면 집 산 사람은 정신병자냐?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습관이 될 수 있느냐를 묻을 때 내가 살 수 있어야 남한테 보여주지 않습니까? 장사꾼의 원리를 따지면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숙성이라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숙성을 잘 생각해 보세요. 도축한 소나 돼지가 근육이 단단해서 이것이 시간이 경과해야 육질이 연해져서 먹을 수 있다가 숙성이지만 안 좋은 말로 따지면 미생물 발효가 돼서 어느 정도 만물질이 단백질 분해가 돼서 만물질이 나와서 쭉 내려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점에 갔을 때 만물질이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고기의 맛이 좋다 이거 아닙니까? 더 이상 가면 부패죠. 관점을 저는 바꿔본 거예요.
제가 지하집 고쳐서 희열을 느낀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 집 팔았을 때 제가 놀래버렸어요. 재개발이 시작돼가지고 담이 쳐져 있는데요. 높은 담 있죠? 아파트 공사하는 높은 담. 그 옆에 정확히 15m 옆에 있는 게 저희 어머님, 아버님 집이었어요. 경매가 아니었어요. 이주를 해야 돼요. 그 집은 놔두고 아직 존치 상태니까. 그런데 제가 수리를 하니까 15일 만에 집이 매매 계약이 되더라고요. 자, 반대관념을 가지고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집을 어떤 집? 네, 반지하. 완전 지하는 저도 자신은 없어요. 저기 숙대 있는 쪽에 가면 완전 지하 있더라고요.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반지하 이렇게 팔았습니다. 자, 사건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다시 서울 상공입니다. 참 좋은 도시입니다. 관악구로 가겠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배부른 아저씨가 물찬 지하 고치고 있을까요? 자, 이 장면입니다. 아까 그 집이에요. 요거와 요거 타일이 같죠? 그 다음에 옛날 방범 창살. 그 다음에 옛날 샤시창. 이 친구 여기 있고, 여기 스티로폴 무겁죠? 자, 이게 무엇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거를 좀 좋은 표현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왜, 변기면 변기지. 거기다 양씨를 왜 붙여? 양변기. 예, 이 친구는 세탁기. 세탁과 용변을 같이 해결한다. 이 집은 상당히 슬라브층이 견고하고 좋았습니다. 대지권도 좋았고 위치도 좋았어요. 봉천역에서 도보 5분이고 평지였어요. 그러니까 강남 출근하기 정말 왔다인 집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가분수였냐면 반지하 집 앞에 채광이 잘 되는데 앞에 담이 있어가지고 사생활이 보호가 되면서 그 담 안쪽에 제가 장독대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인도는 요거밖에 안 됐어요. 폭이. 그러니까 과점을 하고 있는 거죠. 인도를 차지한 거예요, 집이. 여하간 집은 생겼어요, 옛날에. 그래서 여기에 이런 친구를 딱 만났는데 43만 원 이사비를 딱 드리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봐요. 옆집 할머니가 그러는데 이거 뭐가 안 내려간다며. 그랬더니 예. 아니, 이게 왜 안 내려가는 거야? 몰라요?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화장실에서 응이 안 내려가는 집 팔 수 있습니까? 이게 뒤통수 또 맞는 거예요. 딱 명도를 했는데 회방하고 나가지고 43만 원 주고 이사 딱 했는데 이 친구가 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인간적으로 물어봅시다.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하고 살았어요? 당신이 여기 살았셨다면서요? 그랬더니 앞에 24시간 병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해결하면 가만히 있어봐. 그건 합의 한 번 하면 된다고. 그 나머지는? 나머지는 뭐 무리잖아. 이랬었어요. 보통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야. 이제 또 걸렸다. 그러니까 연식이 답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91, 92에서 91이 기준입니다. 91년도부터는 하여간 조심하세요.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물찬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거 속색입니다. 앞에 건물이 신축을 크게 짓다 보니까 싱크홀 들어보셨죠? 토류판을 대고 토류에 유출을 막는다 해도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작은 건물은 안 움직이는데 그 주위에. 그러니까 여기에 땅을 대단위로 파서 집을 다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간은 뭐가 메꿉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사람이 계시고 물질이 계시면 공기가 차 있죠. 근데 지층은 어떻습니까? 물 아니면 흙이 메우고 있죠. 이게 어딘가에 흐름이 있다는 건 상상을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감정선에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안 좋지. 그게 감정에 철저하게 안 나와야지. 이런 덫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작해봤습니다. This not separated three device, just one device. 자, 이런 일도 겪었습니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서울시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서울의 수돗물은 굉장히 좋은 물입니다. 고도 정수 시스템을 응용을 했기 때문에 수돗물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정수기 이론을 여기서 강의하라고 1시간 하는데 수도국 사무실에 가면요. 여기 혹시 보유하고 계신 주택 중에 노후된 게 있으면 이건 수도사업부에서 하고 있는 그 정확한 공문입니다. 수돗물은 상당히 고도 정수를 했지만 노후된 주택의 배관은 이런 게 많습니다. 아연도 강관이라는 것이 아연의 피막이 벗겨지면서 부식이 일어나고 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미네랄이 그 부식된 부위에 이게 붙습니다. 그 콜로이드 이론 같은 걸 배우시면 나오는데 반쯤 줄어드니까 이 집에 이게 지층이죠. 1층, 2층에 수압이 떨어지고 물의 맛이 쇳물 맛이 납니다. 특히 금매로 빌라를 사실 때 물을 한번 마셔보세요. 지금 웃자고 말씀드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집에 품질을 설명하실 때 물을 온수 쪽이나 냉수 쪽에 틀어놓고 마셔보시라고요. 이것은 막을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현대 기술이 스케일 버스터가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수도국에선 지원을 해드립니다. 배관이 3개가 지나가죠. 요 3층에 계신 분은 이미 교체를 하셔서 물맛이 굉장히 좋고 수압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1층과 2층에 협의를 했어요. 노령이신 분한테도 말씀 잘 드려가지고 우리가 수도국에 지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지층 1층 2층이 이렇게 맛있는 물을 먹읍시다. 요 말씀을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슬라브층이 단단하고 굉장히 입지가 좋고 다 좋은데 안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안에 물이 찼는데 이게 왜 물이 찼느냐? 얘가 녹슬어서 그냥 새는 거였어요. 단지 지하라서 물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원인을 밝히는데 성격 급한 분이나 인테리어업자는 이거를 이렇게 관람하지 않습니다. 바로 시공 들어가서 덮어치우면 됩니다. 낙찰 받게만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은 가지고 있으면 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식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연출을 하면 벌써 다 아시잖아요. 이거 관찰하는데 한여름이었어요. 15일 걸렸습니다. 15일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비가 자주 오지 않습니까? 비가 올 때 한번 지켜봐요. 아, 물이 어디 들어오나? 그 다음 배관에서 문제가 있었나? 그 다음에 이쪽에서 정화조 냄새가 날까? 이걸 살피는 거죠. 15일을 그냥 방치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자생할 능력이 있는가?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급하고 이거 빨리 팔고 나가고 싶은 생각을 가진 업자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1년 전에 처절하게 강해봤기 때문에 빨리 고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 집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시간을 줘야 된다. 이거를 가지고 저는 천천히 이걸 관찰한 겁니다. 이 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리적인 특징. 그러니까 비가 와서 여름이라 싫어가 아니라 내가 비를 만들 수가 없는데 비가 내려서 이 집을 실험할 수 있구나. 아, 정말 기분 좋다. 비 오는 날 미친놈 마냥 가서 이렇게 살펴요. 아, 여기에 처마를 이렇게 하면 비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걸 관찰한 겁니다. 자, 날이 좀 더웠습니다. 이분이 체격이 조금 좋으시네요. 요 장면은 사진을 찍거나 요거를 한번 보세요. 이 거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되돌리기를 싫어해서 그래요. 요 장면을 잘 보세요. 콘센트가 이쪽에 있고, 채광이 잘 들어오고, 베란다가, 미니 베란다가 있고, 여기 거실이죠? 요걸 드러내지 않습니까? 대략 한 13평짜리 집을 바닥을 드러내면 2.5톤 이상의 분량의 폐기물이 나옵니다. 저는 집을 팔기 위해서는 전단지 돌리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불법이지만 제가 스스로 좋아합니다. 왜? 내가 자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쓰는 문구가 요거 좋아합니다. 뼈대만 남기고 전체 수리.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하는 복원하지 않다. 왜? 팔았다 하더라도 뒤 후탈도 있다. 6월 8일날 명도했어요. 어렵게 43만원 주고. 근데 매매 계약금이 딱 들어왔어요. 8월 21일날. 누구한테 팔았을까요? LH공사요? LH공사 안 쳐다보셔요. 지하철. 누구한테 팔았을까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 요즘은 할머님들이 자식들한테 눈치 보기 싫다고 이렇게 작은 집 찾으십니다. 서울에서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연령이 있으셔도 내가 우리 자식들하고 살고 싶어도 우리 며느리하고 자식한테 부담 안 주려고 이런 집 좋아하세요. 그런데 저는 엊그제도 여기 내 집 팔아주는 중개사분 오셨는데 주로 처녀분들 아가씨한테 팔려요. 이 집 아가씨한테 팔렸습니다. 예뻤어요. 2.5개월 만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가씨가 저한테 좀 요구사항이 많았어요. 아일랜드 식탁 해주실 거죠? 앞에 센서등 해줄 거죠? 방범창 해줄 거죠? 이러길래 저는 아가씨 진정으로 저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머슴을 하나 두시려고 합니까?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이 집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럼 이 아가씨는 분별력이 굉장히 강했던 분이에요. 옆에 옆집에서 1층에 사시던 분이거든요. 1층에 사셨고 이쁘신 분들은 좀 꾸미는 게 많더라고요. 이게 조건도 많고. 자, 어떻게 팔렸냐? 저는 시공을 바닥을 여기에 보이지 않는 특이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좀 공개를 안 할게요. 여기 다 선수들이 오셔가지고 그 사진 딱 보면 쟤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바닥을 시공을 한 다음에 요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연력학 전공을 했기 때문에 좋은 장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난방선을 깔으려고 보일러맨한테 시켰을 때 요 사항을 지층과 1층과 2층, 3층 구분 없이 요것만 알고 가세요. 그 사람이 싫다고 뭐 하지 말라고 그러고 딴 사람 시키세요. 요렇게 하세요. 결로 때문에 속 썩으시는 분. 벽체에 결로 때문에 속 썩으시는 분. 얼마 없으시네요. 다 좋은 집 사시나? 4분, 5분. 제가, 이제 좀 쓰시. 돈 들어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건 그냥 무상으로 알려드린다고요. 결로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 5분 이상 걸리는데, 결로는 곰팡이에 자양분을 만들어주는 수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벽지에 있는 풀이라고는 유기물이 물과 반응해서 아주 좋은 곰팡이 먹이를 주지 않습니까? 이게 번지잖아요. 이 결로를 막기 위한 방법도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지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세계적인 난방 방식, 전 세계 어느 국가의 난방 방식을 저희가 내놓아도 온돌 방식을 가지고 있는 아주 우수한 나라입니다. 이 온돌 방식은요,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온돌에 사르니까 다른 나라의 난방 방식이 어떤 건지를 잘 이렇게 분별을 안 하시는데요. 이 바닥 난방은요,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진짜. 제가 미국에서 살아봤다는 거예요. 추워서 못 살아요. 자, 요 내용인데요. 효율적 난방을 위한 촘촘한 난방선 시공인데 여기서 하나의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이 벽과 이 난방선의 요 단이 5cm 이상은 벌어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아랫목 윗목에서 살았기 때문에 관념이 아랫목만 따뜻하면 열의 편차만 있는 거는 그냥 용서를 해준 거예요. 요즘은 슈퍼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영수증 안 준 게 이상하잖아요. 옛날에는 슈퍼에 가서 영수증 달라고 하면 뭐에다 쓰려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15년 전에는. 우리가 돈 주고 난방선을 까는데 여기가 이렇게 왜 바짝 붙어야 되느냐? 이 벽체가 차갑잖아요. 바닥은 따뜻하죠. 그러면 여기에 열원을 공급을 해야, 다시 한번, 열원과 대류 현상, 공기가 지나가는 현상을 줘야 결로에 의한 수분이 있더라도 그게 제거가 되겠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헤어드라이기를 켜서 온풍을 불면 머리가 마르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따뜻한 공기가 수분이 있는 곳에 대류를 시키면 마르지요. 그러니까 방에 불만 피면 대류 현상과 전열 효과에 의해서 이 벽에 물이 생겨도 마른다고요. 하지만 난방선 어떻게 깔느냐? 요렇게 깔아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왜 안 깔아요? 현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 네, 맞습니다. 장. 가구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낡은 집 가구 뒤에 보면 연탄 쌓는 것 마냥 새카맣습니다. 곰팡이가 하얀색만 나와도 괜찮겠어. 왜 이렇게 곰팡이는 새카맣냐고.
자, 이건 솔직히 지하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아랫목 따뜻한 데 등지지고 자는 문화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공기가 따뜻하고 창호가 발달을 해서 우풍이 없는 집이 더 쾌적하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엑셀이라고 하는 소재의 난방선이 좀 더 깔린다 해서 원가 상승 별로 안 돼요. 기술자 노임의 차이는 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깔면 이쪽 뒤에 장을 놓은 뒤에서 온풍이 올라와서 수분을 딱 어느 정도 없애주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기술입니다. 여기와 여기의 사이 간격은 여기와 여기의 간격은 30cm를 넘지 마세요. 30cm가 넘어가면 전열에, 그러니까, 왜? 사장님. 아니, 보일러 몇 도 틀고 왔어요? 50도. 나 놀랐어요. 뭘 놀라, 임마. 문을 열었는데요. 안에서 물이 막 쏟아져요. 여기에서 뱉어내는 수분의 양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불을 떼서 한여름에라도 물을 뱉어줘야죠.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필로티 구조의 1층이죠. 지층을 필로티로 넣어서 주차장 넣고 1층과 2층이 있을 때 양생결로라는 것이 심지어 3년 이상 나옵니다. 새 집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양생이 되면서 3년 동안 수분을 뱉어내요, 얘가. 새 집인데 곰팡이 쓸어요. 그거 어떡하라고. 이런 원리를 좀 들으시면 이제 이해 가시죠? 난방선이 별로 안 돼 있고 양생결로가 원래 있다. 얘가 언젠가는 숨을 쉬어서 뱉어내야 되는데 뱉어내질 못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그림은 제가 안 보여드립니다. 이 집은 숨 쉬는 구조입니다. 난방을 살짝만 해도 슬라브 원층에 있는 이 바닥, 슬라브층이 열이 없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나와요. 이 수분을 뱉어내야 됩니다. 그 구조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장면, 이곳 보시라고 그랬죠? 아저씨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이거 하이샤시 창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리석 바닥. 이렇게 바꿔줬어요. 이 친구 말 안 들었잖아요, 이거. 그래, 여기 이 친구. 그래서 이 친구는 바꾸기 전에 이 친구를 일로 시집 보냈어요. 냉온배관을 밖으로 빼가지고. 요즘 불편하잖아요. 아주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영어 단어도 외우고. 그래서 좌양자 시켰더니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아늑하게 여기다 LCD 모니터를 하나, TV를 좀 설치해 줄 걸. 그것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요거는 다시 한번 또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명도를 하면, 되도록이면 명도한 날, 선생님들이 그 헌집에 명도를 하시면 장판을 그날 들춰보세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술적으로 선생님들이 아신다는 것이 아니고 한국인의 집은 주택이라는 것은 바닥 난방이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심지어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되는 기준은 바닥 난방이 된다 뭐 세법적인 용어가 있습니다만 바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집은. 저는 그래서 명도를 하면 즉시 바닥을 홀딱 벗깁니다. 벗기는 걸 좋아합니다. 이 벗겨서 지금 뭐 대비를 갖다 쓸었는데 요 부분 있죠? 여기 이렇게 여기에 이제 수분이 있는 거를 딱 보고 이 수분이 얘가 어떤 식으로 수분이 올라왔을까? 요걸 이제 파악을 하는데 장판을 벗기면 잔여 수분이 이제 날아가고 원 수분이 있죠. 발생되기는 원 수분의 그 지점이 보여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드릴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일러가 제대로 된 상태라면 보일러 운전을 전부하 운전을 하면 바닥 난방선에서 발열에 의해서 얘가 변화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조금 이제 전문가 판단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을 봤을 때 우리가 보는 거하고 의사 선생님이 보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미리 준비 단계는 장판을 좀 벗겨놓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 집이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닥이 이런 상태였다. 이렇게 관찰하고 이걸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좀 부엌 쪽이 작은 것 같아서 이쪽 베란다를 활용을 해주고 아일랜드 식탁 놓게끔 해줬고요. 자,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옆집에 있는 아가씨가 샀어요. 그래서 한 2달 만에 파는 겁니다. 명도하고 나서는 한 3개월 만에 파는 거예요. 명도하고 바로 수리 들어가고 관찰하고 모든 걸 다 해서 팔았어요. 자,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차액을 넣냐면 차액을 많이 안 뒀어요. 그냥 요거는 제가 많이 남으려고 생각도 않고, 경매는 매입 가격을 속일 수가 없다. 매도 가격도 국세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차액은 요겁니다. 요거는 솔직히 많은 돈을 넣지를 않고, 왜 이런 짓을 했느냐? 90% 대출을 받았어요. 제가 주머니에 돈이 없었던 상태에서 자꾸 이제 다른 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자하고 중도상환 신탁 비용이 요즘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3개월 만에 끝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수리비가,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수리비 요거밖에 안 들어? 요거 수리비 줄이는 방법은 저만 좀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제 몸을 띄고, 제가 수리 원가가 들어가는 제품이나 어떤 기초 자재는 공용을 좀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제 여벌로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축적되어 있던 자재가 좀 있었어요. 인건비만 넣고 제일 돈 많이 들어간 거, 바닥 뜨는 거에서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비가 좀 적게 들어갔고, 요렇게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지 못하는 집을 저는 매매로 내놓거나 임대 들어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사건은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워낙 고소분들이라. 근데 오늘은 지하층만 보여달라고 하시길래 요것만 넣었는데요. 아까 그 250만원 정도의 집, 면목동 하신 사모님, 제가 금년 2월 한 중순 넘어서 미아 8번지에 79년식 연립주택, 전용이 12평인데 대지권도 12평인 집을 명도한 지 3개월 만에 대수리 후에 팔았습니다. 옆집이 전세가 5천인데 임대 놓고 일주일 만에 팔았거든요. 옆집이 5천만원 전세였어요. 근데 저는 4천에 35만원 받았습니다. 똑같은 구조. 그러고 나서 그걸 7천 한 700 정도에 낙찰받아서 1억에 팔았어요. 얼마 만에? 명도하고 2달도 안 돼서. 그 다음 79년식이 나이 먹었다고 놀렸더니 이제 또 더 늙은 게 나타났어요. 면목동 76년식. 76년식을 낙찰받아서 명도를 화끈하게 빨리 했어요. 차라리 2, 3일 주세요. 나갈게요. 네, 드렸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7,700인가 7,600이 낙찰받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명도 후 한 달 13일인가 지났을 때 팔아냈어요. 76년식을요. 76년식 수리할 때 장난 아니었어요. 좀 위험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공정을 했더니 매수인이 아주 좋아하시면서 사시더라고요. 왜? 대학교 옆에였거든요. 임대가 바로 들어오라고요. 제가 임대 놓기도 전에 괜히 팔았어요. 그냥 임대 놓고 말을 걸. 그래서 그것도 1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로는 상당히 한데 조금 이게 어려워요.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린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물론 SFR을 선전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주택은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바닥 난방 방식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지하라도,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는 바닥 난방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는 것이고요. 모두가 다 아파트, 모든 걸 다 쳐다보실 때 나머지 집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다 때려 부십니까? 입시학원에서 대박을 친 원장님, 손 원장님 계십니다. 그분이 10몇 년 전에 유튜브 영상에 보면 모두가 다 스카이로 가는 거를 말씀하는 걸 하시던 분이 이제는 방법이 좀 바뀌셨더라고요. 다양화된 시대다. 근데 그분이 하신 아주 유명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처음에도 지금도.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 자기 자녀가 책상 앞에 의자에 엉덩이를 얼마나 많이 붙이는가에 따라서 공부를 잘할 사람이다 아니다를 자기는 판단한다. 근데 저는 경매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매는, 특히 소액 경매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분석 백날 해보십시오. 23일 후에 출산할 여인을 명도하기가 쉽습니까? 그게 지식으로 됩니까? 그 다음에 법사감정 이 51%의 낙찰 받으면 뭐합니까? 안 내려가고 물찬지 못할 거예요. 간평이 안 나와요. 결국
저는 경매는 특히 소액 경매 제가 다루는 거는 머리로 오는 것이 아니다. 뭘로 온다? 현장에서 한다. 현장을 봐야죠. 근데 현장을 보는 분별력을 가르쳐 주는 데는 없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임장 같이 가기에서는 하루에 13개 이상을 임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3곳 이상을. 그거 한번 하고 나면 저도 너무 힘든데 그런 시간이 저희 SFR 카페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미천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50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고 다음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